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요구할 수 없는데 이하고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지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도 너무 힘이 들고요. 저학년 아이들은 일단 뭐 선생님의 목소리가 크다든가 그러면 또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요, 너무 경쟁적이어가지고 잘 가르친다는 의미로 애들 경쟁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느린 아이들은 굉장히 마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선생님? 선생님하고 잘 안 맞는 경우 이제 깔끔한 선생님, 네. 떠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선생님, 네. 급식 지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경쟁적인 선생님. 아, 지금 말씀 다 하셨네요, 선생님. 네. 근데 깔끔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아이들은 깔끔하려고 노력해도 깔끔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나이 때가. 그렇죠. 근데요, 선생님이나 부모나 이 깔끔한 사람들은요, 본인이 잔소리할 때 본인이 치우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네요. 치워가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얘기 안 하면 될 건 자기가 치우면 돼요. 네네. 그리고 한 번 정도만 좀 치우자, 뭐 이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요, 이게 어질러져 있는 걸 보면 본인이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이걸 얘기를 해요. 치워라, 치워라.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심하죠. 더군다나 네. 저학년 아이들은요, 뭐 이렇게 정리 정도는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물론 그걸 지도하는 건 중요해요. 심지어 요즘은요, 정리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인지력 뭐 이런 것처럼 정리력. 그러니까 정리 정돈을 잘한다는 것이 공간 지각 능력하고 이 공간의 물건을 잘 배치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 발달의 한 부분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이건 이제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깔끔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어지르고 놀고 그러는 것들조차도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저학년 아이들은 많이 힘들 수 있죠. 네. 네. 급식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네. 사실 아이들이 못 먹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싫어하는 음식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다 먹어야 돼. 뭐 이래서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왕왕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진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엄마 입장에서는 선생님 말씀 다 맞긴 맞잖아요. 골고루 그렇죠. 먹는 거 중요하다는 거. 네. 근데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면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마리 토끼를 못 잡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말씀대로 골고루 먹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잘 지도를 받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중요한데 또 하나는 저학년 아이들은요, 평생 동안 먹어가야 되죠. 우리가 식탁에서 네. 평생을 먹는데 식탁이 즐거운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이 식탁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은요, 일단 먹는 거에 즐거움을 잃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자기가 힘든 것을 억지로 시켜서 한번 극복해 보는 걸로 오히려 배워지고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안 좋은 경험으로 수정하기보다는 좋은 경험으로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무엇인가를 배워가는데 장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학년 아이들은 식탁에서 억지로 꾸역꾸역 먹었던 경험이 오히려 식습관을 고쳐나가는데 썩 도움이 안 돼요. 억지로 먹긴 하지만 나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반찬을 절대 안 먹고 먹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먹는 음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고 그냥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 건지 그리고 한번 모양을 보라고 하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라고 하고 다음번에 이 음식이 나왔을 때는 한번 시도는 해보자 정도로 그렇죠. 하고 예. 그다음에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오랜 기간을 걸쳐서 그 반찬을 입에 이렇게 접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급식 지도라는 게 선생님들이 이걸 어쨌든 애가 다 먹고 이 반찬 그릇을 딱 비우는 걸 생각하시니까 억지로 먹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는 좋지만 때로는 네. 약간 아이한테는 과학적인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우리도 먹기 싫은 거 자꾸 누가 먹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어른도 안 먹는데 이걸 무슨 숙제처럼 꼭 먹어야 돼. 이러면 진짜 누구나 다 싫을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선생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사실 아이가 좀 선생님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이가 선생님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 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할 때에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뭐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엄마가 봐도 애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 우리 애가 좀 힘들게 하지, 사람을. 뭐 떠든다거나 네, 말썽 문제가 피우다거나. 있다거나 그러면 일단 찾아가셔서요.
바짝 그냥 좀 숙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아이를 맡기시기도 하셨고 또 선생님도 아니 내가 내 애를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선생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께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데서 어렵게 한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잘 좀 지도해 달라고 잘 부탁을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아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감추면 선생님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애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부모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오해를 하게 그렇죠.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학교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부모가 잘 지도하기 위해서 뭐 교육 프로그램이든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선생님하고는 잘 지내요. 네. 그러니까 얘가 1학년 때도 잘 지냈다고 하고 2학년 선생님도 너무 애가 좋아요. 그런데 유난히 예를 들어 3학년이 됐는데 그 선생님하고는 안 맞는다 할 때는 사실 선생님의 요소도 좀 고려는 해야 돼요. 이렇게 안 맞으면.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너무너무 조용한 걸 좋아하는 선생님은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떠드는 것도 뭐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막 말하고 떠들고 이러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거의 고문이죠, 고문. 그렇죠. 근데 그래서 유난히 이제 이 선생님하고만